원유와 의상대사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두 스님이 같이 당나라 유학길을 떠났다. 도중에 해골바가지 사건 이후 원유는 신라에 남고 의상은 당나라로 갔다. 이거죠. 두 스님은 전쟁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귀족 청년들이 화랑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스님들도 호국불교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귀족 출신인 두 스님은 왜 당나라에 가려고 했을까요? 혹시 전쟁을 피해 달아나려던 병역 기피자였을까요? 두 스님의 활동을 알려면 당시 상황을 조금은 알아야겠죠. 백제의 내정이 혼란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했습니다. 날벼락을 맞고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난세에 원유와 의상대사가 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효대사의 활약상부터 알아볼까요? 661년 봄부터 당나라는 고구려 침략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당나라 6개 군단이 만주와 바다에서 평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압록강까지 왔던 2개 군단은 반란군을 진압하러 몽골로 되돌아갔습니다. 1개 군단은 군단장이 전사하고 기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3개의 군단이 바다를 건너와 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661년 9월 소정방이 신라 문무왕에게 급보를 보냈습니다. 적을 토벌하러 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의 군대는 오지 않고 식량도 떨어져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신라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라도 백제 부흥군과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10월 29일 당 황제가 사신을 보내 평양에 있는 당나라 군대에게 식량을 보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나라 황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라 장수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식량 보급하러 고구려에 가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62년 1월 할 수 없이 늙은 김유신이 나섰습니다. 엄동설안에 고구려군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소정방에게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이 당나라 2개 군단이 전멸했습니다. 소정방 군단만 남았습니다. 남은 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정방은 식량을 받자마자 철군했고 신라군도 즉시 철군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태종 춘추군 편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방은 식량을 받자마자 쪽지를 주고 철군했습니다. 쪽지에는 난세와 송아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난세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 속의 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 원효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원효대사가 해독했습니다. 빨리 도망쳐라. 김유신은 급히 군사를 돌려 대동강을 건너면서 명령했습니다. 늦게 건너는 자는 칼로 베겠다. 소정방이 도망간 후 신라군은 고구려군이 집중 공격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효대사의 암호해독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 당시 신라군과 당군이 연합작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양 군대 간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한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스님들이었습니다. 통역과 암호해독 때문에 원효 같은 스님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의상대사의 활약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신라는 당이 관리하던 백제를 즉각 점령했습니다. 당 황제가 열받아 방방 뛰었습니다. 669년 5월 신라는 당 황제에게 사과하기 위해 김유신의 동생 김흠순과 김양도를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670년 3월 갑자기 신라가 당나라를 공격했습니다. 7년간의 나당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주변의 돌궐, 말갈, 거란 등 기마 육목민을 흡수했습니다. 패권국으로 엄청난 인구와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오랜 전쟁으로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도대체 신라는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삼국유사 의상이 화엄정을 전하다 편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당 황제가 신라를 치려하자 김음수는 의상에게 신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의상은 신라로 돌아와 조정에 그 사실을 보고했다. 여기서 보고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손오공예에 나오는 삼장법사인 현장스님이 645년 인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불교가 번창했습니다. 티벳과 실크로드를 따라 많은 스님들이 오갔습니다. 지금의 티벳인 당시 토벌은 당이 고구려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고 당을 비웃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의상대사는 국제정세에 관해 빠꿈이었습니다. 669년 여름 당나라에 온 김흠수는 의상대사부터 찾았습니다. 당나라 정세에 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의상대사에게 급히 신라에 돌아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의상대사는 669년 늦가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토본의 움직임과 당나라의 정세를 보고했습니다. 신라 군부의 수장인 김유신은 75세로 상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결단했습니다. 토본이 서쪽에서 당나라를 친다면 우리가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군과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670년 3월 신라는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신라 설조요 장군과 고구려의 고현무 장군이 각자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까지도 요동에는 고구려 산성의 일부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 연합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서 당나라의 말갈병을 대파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군대가 계속 몰려왔습니다. 신라와 고구려 연합군은 후퇴하여 고구려 산성인 백성을 지켰습니다. 이 공격 때문에 당나라에 억류되어 있던 김양도는 죽었죠. 신라가 당나라를 공격하자 토본도 당을 공격했습니다. 신라를 공격하던 당나라 군대의 일부가 토본으로 갔습니다. 티벳 고원에서 뜻밖의 당나라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많은 당나라는 대군을 신라에 계속 보냈습니다. 신라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신라는 어쩔 수 없이 약자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당나라에게 유화, 강경, 양면책을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기사대기를 갈기고 나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나라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670년 기볼포 해전에서 신라가 승리하며 7년간의 나당 전쟁이 끝났습니다. 신라가 패권국 당나라와 싸워 이겼습니다. 의상대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한 신라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편 원효는 전쟁으로 고생하는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불교 부흥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경을 읽을 수 없는 민중들에게 나무아미 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라에 돌아온 의상은 원효를 만났습니다. 의상은 원효에게 권유했습니다. 나무아미 타불 뒤에 관세음보살을 붙여보시게.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연부를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